자, 이 음악에 맞는 정면의 품격 코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이 자리에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제 본인이 또 잘 되셔가지고 참 그런데. 근데 이게 솔직히 걔가 얘기한 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영남 또 쫙 깔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영남 얘기는 오해세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두 분이 PK, TK 두 분이 출신지가 그건데 그는 선출직이에요. 지금 사무총장 한 분이 대구 경북 출신, 그러니까 경북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뭐 영남의 주요한 사람들이 다 있다 하시는데 다른 지역 인선, 뭐 정책의장이라든지 여의도연구원장이라든지 뭐 수석 대변이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4분 70년대 이상 그러니까 연령이 젊은 분들 또 통합형 이런 화두로 인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비판을 하시면 저희가 좀 곤란하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예. 그죠? 예, 한민수 대변인. 이번 이제 강서 보선의 민심은 정말 솔직하게 우리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승리하셨고 결국은 과도한 겸손은 오만으로 비춰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하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질은 어떤 대통령께 이제 강서 구민들을 통해서 어떤 민심이 드러난 거는 대통령께 이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좀 바꾸시라 이런 거 하고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공천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심을 일선에서 담아내야 되는 여당에서 그거를 못 받는다,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표차로 이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드러난 임명직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꼬리 바꿔치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좀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선출직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정말 공천을 총괄하는 실무에서 사무총장이 이전에는 윤핵관의 정말 핵심이라고 하시는 강원도 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TK 분이 맡으셨거든요. 의원께서 맡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도권이 대위기다 여당 입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럼 수도권 민심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좀 미흡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실 말씀 하시고 플러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이 사무총장 뭐 정책위의장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그 뭐 바뀌었나?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김기현 대표에 있어서의 진짜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김기현 대표도 사퇴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아울러 하시고 싶은 말씀해가지고 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바꿔다는 꼬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2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꼬리라고 아까 꼬리라고 하셨잖아요. 꼬리가 말씀드린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김기현 대표 2기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같지만 김기현 비대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정의를 그렇게 깔고 가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안 바뀌었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안 바뀐 상태에서 뭐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장 사무총장이 바뀐 게 무슨 변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책임에 천착하느냐 아니면 앞으로의 총선 대비를 먼저 하느냐. 목표는 총선인데 책임에 집착하다 보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그러면 당장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시원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으나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6개월 안에 비대위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총선 준비를 해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비대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도 우리나라 정당이요. 다 비대위 전문 정당들이에요. 저는 네. 상대당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고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현 김기현 체제 여당으로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 2016년 이후로 이정현 체제 이후로 여당을 맡은 저희 입장, 여당이 된 저희 입장에서 처음으로 뽑은 당대표예요. 그전에는 다 비대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게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맞느냐. 그거보다는 골간은 유지하되 변화를 상당히 세게 해서 변화된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의 재신임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김기현 2기 사실상의 김기현 비대위 체제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그런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선이랄지 여러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결국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거라는 게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표를 행사하신 거거든요. 이번엔 투표율도 높았고 그러면 그걸 과연 지금의 여당이 이 정도 임명직 당직자들을 바꿨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느냐? 저는 국민들의 분노 지점이랄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특히 뭐 전 당대표도 그렇고 그런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당이 여당다운 역할을 그동안 했느냐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지적하는 쪽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뭐 출장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민심을 전달을 했느냐 대통령께,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제동을 걸었느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도부의 책임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도부는 그대로 이제 상존하는 상태에서 임명직 당직자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그게 지금 김 대표께서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보여주신 것 자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셨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직 당직자만 개편한 걸로 이번에 국민들 투표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민심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하실 말씀 하시고 플러스 이준석 대표 울면서 기자회견한 거 평가도 좀 해주시죠.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대한 어떤 정당성,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가열차게 공격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선거는 언제든지 있는 거고 민심은 변하는 거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 주시고. 이준석 말씀하셨나요? 예. 울면서 이 기자회견하다 눈물의 기자회견 뭐 이러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발언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를, 저희에게 가치 있는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린 부분은 글쎄요, 뭐 일부러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보고 그 감정은 애정과 증오가 섞인 애증의 눈물인데 그건 누구를 증오하는 걸까요? 뭐 그건 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자이자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 결자이자의 당사자에 대한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애정과 증오 중에 애정이 훨씬 많이 담긴 눈물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동의하세요? 저주까지는 아니고요. 무건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기현 저주를 대표가. 풀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김기현 대표 예를 들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여당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할 말을 안 했냐고 공격을 하시는데 김기현 대표 의원총회 마지막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실에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 그 한 거를 의사 전달한 걸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일부 보도도 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건 좀 그런데 그만큼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에서 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민심을 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노력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거를 더 매끄럽게 하겠다. 그래서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민수 대변인 네. 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눈물의 기자회견도 하고 막
집단 무건 수용의 저주를 풀어달라 막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왜 그렇게 강경한 발언이 안 나올까요? 그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그렇지 있는데. 않죠. 지금 민주전당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네이밍을 하는 비명계라는 의원님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 방송이랄지 여러 가지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전 당대표로서 이번에 이제 강서 보궐선거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시기를 왜 이 시기에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이 상당히 큰 혼란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당대표로서 지금 당이 혼란이 가중돼 있는데 이렇게 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스타일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대통령은 검사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참 강도 높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해달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그런데 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진단은 상당히 저는 볼 때 동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현장 소통, 국민 소통 말씀하셨다, 당정 간 소통도 본인이 강화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참모들한테 강화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저는 본인이 강화하겠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든지 강화하겠다고 하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민주화 이후로 정말 헌정사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 처음이실 거예요.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 정말 박수치는 국민들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이 더 이상 검사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거의 뭐 무오류의 집단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죠. 국정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필요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죠? 플러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진입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또 예측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인가 어디서 얘기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거 합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희 당의 이제 전직 당대표가 징계 중이긴 하지만 저렇게 강한 발언을 했다. 제가 지도부의 이제 꼴이긴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 왜 자꾸 꼴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가슴에 남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한 건데. 몰라요. 전 처음 들었어요. 어쨌든 당의 건강함이란 측면에서 보면 저희 당이 좀 더 건강하다고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저희 당의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그렇게 보고, 윤석 대표가 뭐 17.8% 총선 때 강서구가 졌으니까 그 정도 예상한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 지지율 20% 이제 곧 나올 거다.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추론하면 그렇게 근사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정치에 정말 뭐 우리나라에 뭐 한두 명밖에 없는 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분석 안 하고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SBS에서 얘기했어요. 예. 강서구청장 관련해서는요, 여의도연구원에서 엄청나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미 그런 게 있고, 그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당의 선거를 앞두고 당의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당 전직 직전 당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의 그 언행으로 맞느냐는 부분도 본인이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무에는 복귀를 하지 않고 오늘 대장동 재판에는 나갔어요. 언제쯤 복귀할 거라고 보시고, 복귀 시기가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복귀 시기를, 근데 오늘 물론 재판 가셨고 또 금요일도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중에는 당연히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니까 나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복귀 시기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건강이, 뭐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건강 회복이 상당히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24일을 단식을 하셨는데, 의료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요, 꼭 이 대표만이 아니고 단식하신 분들은 단식을 본인이 한 거에 한 1.5배 정도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식 기간에 1.5배. 예,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까지 출두하셨고 오랫동안 대기를 해서 그런 점들이 어떤 회복 기간에
이렇게 일정을 소화한 것들이 건강 회복을 더디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조만간 저는 복귀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지금 건강 회복되는 걸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되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법 리스크 그것이 뭐 구속 여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제 재판을 많이 받으시게 되니까 당무에도 집중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아까 검찰이 사과 안 한다. 무오류의 집단인 것처럼 한다. 저는 검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측면은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자 사과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만약 최종심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부분이라도 뭐 작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도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제가 오늘의 토론을 저장하고 기억해 놓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꼬리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근데 꼬리를 우리 윤 대변한테 붙인 건 난 아닌데 꼬리니까. 아니 근데요. 큰일 났네. 이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예. 플러스 뭐를 저거 해주시냐면 네. 일주일에 두세 번,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그 오늘도 8시간 정도 아마 재판이 될 거라고 제가 아까 뉴스 네. 저도 기사를 제 연구실에서 통해서 잠깐 본 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플러스 해가지고 예. 답변해가지고 같이 답변해 예, 주시죠. 좀 전에 검찰의 무오류를 얘기한 거는 우리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정말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고 여기서 얘기한 이제 검사들이 잘못 인정 안 한다. 아직도 대통령이 검사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뭐 검찰총장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예전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분명히 역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고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면 대통령을 먼저 노무현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도 내 책임이고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태도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유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줬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당무에 뭐 지장을 받을 거다.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2주에 한 번씩 나가실 때도 충분하게 당무를 잘 처리해 오셨고, 그건 뭐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다 지켜볼 테니까 뭐 재판의 횟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서 재판도 당당하게 저만큼 제1야당 대표가 소환을 하면 소환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하는 대로 재판을 하면 재판하는 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들은 조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수사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뭐 차질이 없을 거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검찰에 듣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이재명의 혐의 사안별로 중대하고 구속 사유다. 저는 그거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됐으면 어찌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그 수사 책임자들 책임지고 벗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 그렇게까지 탈탈 털고 수사를 1년 반 넘게 하고 검찰 70명 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 했는데 그래서 영장 기각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검사는 상권 분립이 아니고 자기들이 판사입니까?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미 기각이 됐는데 판사를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영장 사유라고? 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세 개를 병합해가지고 영장을 쳐놓은 다음에 지금 다 거의 쪼개기로 살라미로 나눠가지고 또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보실 때 결국 또 야당 대표를 괴롭히기, 모욕 주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윤희석 대표님.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너무 구속영장 많으니까. 기각됐다고 해서 검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최종심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제가 최종심에 나와서 유죄가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제가 기억한다니까요. 그 가정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그건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무죄도 아닌데 그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은 그렇게 해왔습니까? 무죄가 아니니까 영장 치면서 기소를 뭐라고 한 거예요. 했습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중대 구속영장. 범죄고 토착 비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변인 그러니까 말씀에 제 얘기가- 동의를 아니, 해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저하고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장 기각은 영장 담당 판사가 생각해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얘기가 다르다는 거고
그 검찰이 기소를 이렇게 쪼개기로 한다. 병합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대장동하고 그 백현동 두 개는 성격이 유사하니까 증인도 유사하고 병합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위중교사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그 부분은 병합하기가 어려워요. 사건이 전혀 다른 것인데다가 이거는 단독 판사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은 이 규모가 커서 합의부에서 하는 거예요. 분량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인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기 위해서 뭐 살라미 전술로 간다. 글쎄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를 안 하거나 수사를 안 하면은 그건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다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오늘의 이 대화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언제가 됐던 간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테니 그때 저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때는 뭐 소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술 좋고. 못해요. 아, 술 못하세요? 저기 한대회님 지금 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플러스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말씀하십시오. 정성호 의원께서 네. 그 MBC에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사퇴하라 또는 분당이 어떻다 저떻다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부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명계가 막 뭐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의원께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네. 거 제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당을 얘기하신다면 그건 뭐 여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당이든지 소속된 의원께서 어떤 사안이든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하면서 분당까지 얘기한 건 저는 좀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뭐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에 있어서 가결표를 행사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가결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뭐 이거를 뭐 누가 했는지를 찾아보자 이런 것까지 저는 과하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은 과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를 보면은 이제 우리 권리 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5만 명 이상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이제 본인들이 한 5명 정도의 의원들을 청원을 징계를 해달라고 낸 게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에 넘어갔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청원을 해서 5만 명을 넘으면은 그게 이제 지도부에 최고위원회 보고되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당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하.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은 당내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정 의원님처럼 이런 부분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건 누가 봐도 해당 행위다 이런 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당의 단합과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당대표께서 이제 복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건 결국은 저희들 당원이 한 250만 명이 되는데 예. 또 그 이 안에서도 집단적으로 생각한 집단지성이 있을 겁니다. 있어서 이제 정말 이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윤석 대표님. 결론이 뭐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럼 누가 이게 판단해? 오늘따라 이렇게 꼬리 하나 가지고 너무 나를 누가 공격하는데 판단하시는지 몰랐어요. 죽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징계 5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결파 5인. 그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징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흐름이 있는 걸로 보여요. 당원들이 그걸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원이 뭐 주인이라면서 거기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징계를 하게 되면 비명계 전체에 대한 징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내부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다. 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상대당이니까 저는 뭐 아니 근데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지금. 짧게 뭐 하면 아니 되지 근데 뭘. 진짜 예. 징계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저 개인적으로 지금 뭐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좀 상황을 좀 보고 여러 가지 그게 설사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예. 보고가 되고 한다더라도 뭐 당을 뭐 지도부가 징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에도 윤리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당에도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서 이제 외부 인사가 또 심판원장이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윤 친윤의 갈등이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 비윤, 그러니까 저희가 전 대통령 후보를 이제 모셔서 대통령 선거 임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윤이라고 원래부터 정치하던 분이라면 계파가 있었을 텐데 무계파인 정치와 무관한 분이 오셔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계파 성격의 어떤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런데 저 현역 의원 기준으로 하면 네. 5손가락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 이제 여당은 좀 다르죠.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술 안 드세요, 진짜로? 네, 제가 술이 안 받아요. 몸이. 그러시구나. 몰랐어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